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 이제 딱 14일, 2주 남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각 당 매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당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촉각이 곤두선 상황인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조간들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지역별로 또 후보자별로 발빠르게 야권 연대에 나서는 지역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선거 현장 민심도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홍걸입니다. 예, 요즘 제일 바쁘게 선거 현장을 누비시는 것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쁩니다. 네. 오늘은 또 지금 어디가 계시는 건가요? 예, 광주의 송갑석 후보 개소식에 와 있습니다. 아, 벌써 광주에 가 계세요? 예. 그러면 서울에 오셨다가 또 광주에 아침에 내려가셨다가 그 이튿날 또 목포 가셨다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 목포에서 자고, 예, 그러시구나. 지금, 예, 광주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러면 출장 가방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는 겁니까? 14일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울과 지방을. 그렇군요. 그 후보자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후보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하는데 기자만큼 지금 바쁘게 선거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김홍걸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개소식에서 여러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김홍걸 위원장님께 가장 많이 하는 시민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일단, 야권 연대가 되지 않아서, 이제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한다는 얘기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아하. 예, 그런 걱정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호남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네. 주를 이뤘었는데 네. 그 비례대표 파동 후에 네네. 이 김종인 대표와 지도부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당에 대해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가 네. 예, 잠시 그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온라인 입당으로 10만 당원이 쫙 입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 새로운 인물들이 당에 들어오면서 새바람을 일으켰다가 이번 비례대표 파문으로 다시 또 지지율 또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구나. 야권 연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선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입니다. 이 중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야권 연대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이 된다. 180석은 무난히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지표는 좀 어떤가요? 저희도 최악의 상황을 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단순히 이 새누리당이 180을 못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가요. 예. 네. 새누리당이 사실 원하는 것인데 아,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다음 국회에서 네. 또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180석을 넘기게 해주는 네. 그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제일 먼저 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뭐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해서 또 국회 선진화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협조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예. 자,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면서 새누리당 압승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당에 대한 입장 비판은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유권자들을 좀 표로 심판할 수 있던 동기나 동인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네. 실수를 좀 한 것이 사실이고 공천 과정의 실수. 예.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탈당 사태 때문에 네. 이 혼란기, 과도기를 겪느라고 사실 치밀하게 총선 준비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것은 물론 탈당한 죄송합니다. 네. 탈당한 분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 두 분과 지도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전현직 지도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선거 준비를 탈당 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연일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계세요. 이를테면 이적행위 그리고 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그 국민의당은 당대당 야권 연대는 없다 이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 도저히 보다 못해 나선 것인데요. 네. 연대 거부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는 예. 그쪽에서 어떻게든 우리 당 후보들을 많이 떨어뜨려서 야권이 완전히 초토화되면 안철수 대표가 경쟁자 없이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착각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몇 명 비례대표에 포진돼 있는데 네. 그분들은 수도권에서 20, 30석을 여당에 갖다 바치는 한이 있어도 네. 많은 후보를 내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떨어뜨리고 또 자기네 정당 투표를 많이 올려가지고 네. 그 측근들의 비례대표 당선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두 트랙인데요.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초토화 속에서 경쟁자 없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해 주셨고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 측근들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위해서 수도권 20, 30석 날아가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또 여쭤볼게요. 자, 우선 야권이 초토화되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경쟁자 없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안철수 대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는 아니다. 정치적 수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안철수 대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아닌데 저희처럼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요. 네, 어허.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 상식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와는 좀 생각이 다른 분이니까요. 아, 저희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네네. 네.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라 네네. 아하. 정치를 일종의 단기 투자, 아, 이 신속하게 투자했다가 안 되면 접어야 되는 네네. 그런 신속하게 승부를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CEO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정치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 상품으로 보고 일단 투자를 했다가 안 되면 바로 빼야 되는 그런 단기 상품으로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이신 거죠? 예, 내 식대로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털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아, 그렇군요.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할 만큼의 수위가 높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야권 전체 그리고 대선 가도에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야권 전체가 초토화되면 결국 그게 본인한테도 이게 해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국민의당 자체가
야권 전체의 파일을 늘려서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 탄탄한 견제 세력으로 포진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그 비례 의석 혹은 또 전체 의석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 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동교동계 일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 위원장께서 이렇게 발언의 수위를, 국민의당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김 위원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더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당에서 저를 충분히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여기 상황은 이렇고 전략은 이럴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저기 좀 공격하고 여길 더 신경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더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에서 어떤 미션을 받고 막 동분서주 하시는 게 아니라 김 위원장 스스로 판단해서 목포, 광주 이렇게 서울 지역을 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저 요청이란 건 뭐 어제 그 광주 지역에서 네. 예, 지역 선대위원장, 네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그거 맡은 거 하고 네. 뭐 여기저기서 개소식 좀 후보자들이 와주시오, 네, 도와주시오 하는 그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호남, 광주 지역을 김 위원장이 전체 지역별로 마크해서 이번 선거는 분권형으로 치러지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호남 쪽에 신경을 많이 써라 뭐 그 정도는 얘기를 들었죠. 네. 근데 구체적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이 조금 더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이 충분히 이용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이 발언을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동교동계가 지금 대거 탈당을 했고 또 평소에 친분이 있던 김한정 전 비서관 등이 이미 또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저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냐, 누가 좀 배후에 인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른바 동교동계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 흘리는 그런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전 얘기와 마찬가지로 네. 배후에 네. 솔직히 누가 좀 여러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인터뷰 네. 또는 뭐 연설 이런 거 사실 제가 혼자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런 일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옆에서 그냥 좀 거들어주는 정도는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 근데 저는 정치 초년생이라 네. 뭐 특별히 조직도 없고 네. 사실 배우라고 꼭 물으신다면 네. 정말 야당을 살리고 싶어하는 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분들이 용기를 주시니까. 그렇군요. 야당을 살리고 싶어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진정한 나의 배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나 연설 모두 다 혼자 준비하고 있다. 근데 좀 어떠세요? 이게 뭔가 뒤에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막 쏟아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진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뭐, 당당하게 나와서 할 말이 궁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뒤에서 숨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동교동 분들이 다 떠나셨다고 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권고무님과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네. 사실, 이 아버지를 직접 모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 중에. 동교동계라고 이른바 해서 네.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모신 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분 중에 뭐 일부 있지만 네, 네. 상당수는 또 직접적으로 옆에서 모신 적은 없는 분들도 많고요. 예. 또 어차피 옆에
제 옆에 있었다 해도 네네. 그분들은 아무래도 저하고 세대 차가 나고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정무적으로 옆에서 뭐 정책 전략 이런 식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전부 비실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른바 동교동계라고 해서 동교동계의 한 인사 이렇게 비실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동교동계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네. 예, 사실 그렇군요. 확인도 안 이거는 하고 보도를 하니까요. 네,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자, 광주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해서 불출마로 진정성을 보이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천정배 후보 하나뿐이 아니고 네. 이 야권에서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네. 다 국민의당만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권의 통합, 연대, 네. 또 뭐 새누리당 압승 저지를 위해서 합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들은 네.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야권 연대를 무작정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고 네.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네네. 막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김한길 대표가 하셨던 것처럼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야 한다. 그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인은 말로 상당히 많은 거를 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의 신뢰, 말에 대한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있는 분들인데 실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하지 않아서 늘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자, 그럼 천정배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세요? 실제 불출마 혹은 후보 사퇴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의 선택이야 알 수 없지만, 네. 그분이 지금 이 연대 거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이상돈 교수가 그 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예, 뭐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대는 안 하겠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 이중대는 하겠다는 소리도 될 수 있고, 네. 또 뭐 민주대 반민주의 상황이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오고 이러면, 네네. 안철수 대표하고 동반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아하. 네, 그런 점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제일 이제 4월 4일이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후보 사퇴나 이런 걸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요. 천정배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예. 완주하게 되면 천정배 대표는 정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예, 잘 못 들었네요. 지금 상황에서 양자 간의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없이 완주를 하게 된다면 결국 천정배 대표는 정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발언들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천정배 대표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와는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문제적 발언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천정배 대표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을 주셨습니다. 자, 조상기 더불어민주당 모포 지역구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실제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이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연이 꽤 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상기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네. 일단 호남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나선 것이고 네. 그동안에 이곳이 이제 좀 취약 지역으로 알려져 가지고 네. 중앙당의 관심이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이젠 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네. 또 그리고 호남 지역의 물갈이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아하. 목포가 네. 이 전남의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예, 그 주변 지역, 네. 또 섬들, 이런 네. 데 사람들이 목포에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주변 섬들에 사는 분들이 목포에 나와서 사실 그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가는 일종의 정보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포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전남 지역 다른 선거구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분석.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목적은 박지원 낙선에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조중동 종편이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보도 나올 건 예상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는 걸로 박지원 대 동교동 내분이라는 식으로 보도할 네. 것을 예상했었고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할 것을 알았는데 네. 뭐 그건 개의치 않고요.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정치적인 선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권 분열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뭐 사실 지난 8년 동안 그분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서로 저희가 자기 일에 서로 바빠서 네. 제대로 차 한잔 같이 하면서 길게 얘기 나눈 적도 없고 하니까 네. 서로 싸우거나 감정 상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저는 저희 당 후보가 네. 목포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을 후보라고 보고 네. 예,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이요. 네. 아직 저희 당 후보의 인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후보 등록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좀 쭉 꼽아봤더니 목포 지역 선거를 뛰는 후보가 8명이더군요. 그러니까 조상기 후보 이외에도 박지원 의원 앞서 말씀드렸고요. 새누리당의 박성만, 정의당의 문보현, 민중연합당 김한석, 무소속의 송태화, 유선호, 김한창. 전체 8명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들 간의 연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야권 연대를 위한 작업, 박차를 좀 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일에는 직접 깊숙이 개입한 상황이 아니라서 네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의 연대, 이것이 추진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대1 구도가 마련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 후보까지 같이 거기야 상관이 없죠. 거기는 거의 상관이 없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구도를 좀 간명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 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 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자,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지금 목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선대위원장으로서 목포 시민들에게 가장 간명한 메시지, 이번 총선에 어떤 선택을 해달라, 어떤 선택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까? 예, 목포 시민들께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정신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그리고 사리 사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지키는 정치입니다. 분열과 호남 고립을 자초하는 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젊은 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목포에서 새바람을 일으켜달라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희 팟짱도 작은 자동차를 하나 마련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현장 생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끝으로 유권자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도 선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정말 야권이 분열돼 있고 그래서 투표할 마음 안 난다. 정치 정말 싫다. 이런 분들 많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도 됐습니다. 특히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또 우리 김 위원장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드릴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이 당을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당을 주인인 지지자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는 정당,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히 투표를 포기하시면은 최악의 결과가 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보수 언론의 정치 혐오 조장 수법에 속아서 투표장에 안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만간 또 현장에서 김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공동 진행하는 방송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김홍걸 위원장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그리고 홍거리 형 진짜 할 말 다 하는 거 진짜 마음에 듦. 크크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당원들이 진정한 김 위원장의 배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이런 게 확인이 좀 되네요. 예, 사실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